릴러마이즈는 앰비션 뮤직 소속 래퍼이다. 랩네임인 릴러마이즈는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 생긴 건 고릴라같이 생겼는데 몸집은 마이티즈처럼 작다라며 고릴라 마이티즈라고 하신 걸 따와서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릴러마이즈의 릴 스펠링은 신기하게도 LIL이 아니라 LEL이다. 창모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하지만 릴러마이즈는 5살 때 부모님이 생일선물로 바이올린을 사와서 어쩌다 보니 어린 나이에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에 일본 교토의 시골 쪽에서 살았었는데 릴러마이즈는 어려서 시내로 나갈 일이 자주 없었고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갈 때만 부모님과 시내 쪽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때 릴러마이즈는 바이올린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레슨을 마치고 항상 딸기 케이크를 먹었기에 시내로 올라가야지만 딸기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싫은 걸 꾹 참으면서 케이크만을 위해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8살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스스로 바이올린에 재미가 붙어서 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서울예고를 다니다가 한예종을 조기 입학하고 맨해튼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사 과정을 밟는 등 바이올린 국제대회에서 3위까지 거둬 바이올리니스트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을 담아달라며 친구에게 자신의 mp3를 건넸는데 친구가 MC 스나이퍼, 화나 등의 아티스트들을 담아줬고 이에 릴러는 2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수 있는 힙합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20년 가까이 바이올린에만 열중하고 살았던 릴러마이즈는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랩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부모님은 네가 무슨 랩이냐 라며 mp3 4개를 전부 부숴버렸다고 한다. 이에 릴러는 mp3가 없어서 음악을 듣지 못하게 되자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자 라며 직접 작업물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에는 어머니와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쇼미더머니4에서 릴보이가 나와 랩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어머니가 할 거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 릴러는 곧바로 쇼미더머니5에 지원하게 된다. 쇼미더머니에서 통편집을 당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3차 사이퍼 무대에서 슈퍼비를 도발하는 행동을 보였고 내가 원하는 녀석이 한 명 있어. 슈퍼비 맨, 슈퍼비 맨, let's do that man, let's do it. 이에 슈퍼비도 대응하는 듯 릴러마이즈를 도발해서 화제가 되었다. 랩으로 너를 죽여패줄게 3차 때 그럼 이마에서 흘러 깍두기 국물. 이를 본 네티즌들은 웬 듣보잡이 깝치냐라며 당시에 인지도가 별로 없었던 릴러마이즈를 비난했으며 이후 릴러마이즈는 비호감 이미지만 남긴 채 탈락하고 만다. 사실 이 모든 신경전은 방송에 더 나가기 위한 쇼였으며 촬영하기 이전부터 릴러마이즈와 슈퍼비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비호감 이미지만 생기고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던 슈퍼비의 평판만 더욱 좋아지자 릴러마이즈는 전부 짜고 친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슈퍼비와의 1대1 배틀에서 입었던 옷도 슈퍼비가 준 옷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쇼미더머니에서 얻은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릴러마이즈가 바이올린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안 덕화이엇이 쇼미가 끝난 후 자신의 싱글 미션이란 곡에서 릴러마이즈에게 바이올린으로 참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으며 이에 릴러마이즈는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라며 덕화이엇 집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덕화이엇과 인연을 맺게 된다. 끝나지 않는 내 미션, 끝나지 않는 내 미션. 이 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날 뻔했지만 이후 첫 정규 앨범을 만들기 위해 비트가 필요했던 릴러마이즈가 덕화이엇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으며 이에 덕화이엇은 남는 비트를 아무런 대가 없이 줬다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 뒤에 릴러마이즈는 또 덕화이엇에게 자기 앨범의 마스터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대인배 덕화이엇은 릴러마이즈의 정규 1집 총괄 마스터링을 해줬다고 한다. 이렇듯 릴러마이즈가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고 다니게 된 계기는 딱히 집안 사정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릴러마이즈가 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푼도 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으며 이에 릴러마이즈는 부모님에게 받은 식비를 쓰지 않고 굶어서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남부터미널에 위치한 작업실을 오갔고 그렇게 부모님 몰래 음악을 하다 보니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이때 바이올린 연습도 병행했기에 잠을 많이 못 잤으며 20살의 음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이 너무 부러웠고 한강에서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를 먹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첫 정규 앨범 Y를 발매한 뒤에 남은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서 바이올린을 키게 되는데 1년 뒤에 덕화이엇이 우연히 릴러마이즈가 있는 뉴욕으로 여행을 온다. 덕화이엇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이를 알게 된 릴러마이즈가 형 뉴욕이세요? 라며 연락을 했고 이에 덕화이엇은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답장을 하고 다음날 릴러마이즈가 뉴욕에 있는 중국집에서 만나게 된다. 밥을 먹으려고 하자 릴러마이즈는 자신의 작업물을 꺼내서 들려줬고 이때 덕화이엇은 릴러가 들려준 곡 중 하나가 귓가에 맴돌아서 이후 릴러에게 카톡으로 그 노래 좀 다시 보내줄래? 라고 부탁을 해 해당 곡을 음원으로 발매하자는 솔깃한 제안을 건넸으며 그렇게 탄생한 곡이 남친이라는 곡이다.
너는 통하지 않지 상식. 이후 릴러마이즈를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더콰이엇은 릴러마이즈에게 올 한 해 동안 노래를 많이 만들고 냈으면 좋겠어 라며 릴러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제안을 했고, 이에 릴러는 뉴욕에 있는 맨해튼 기숙사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피처링을 포함해서 50곡 정도의 음원을 발매하게 된다. 정확히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싱글 앨범 10개와 EP 앨범 5개, 정규 앨범 2개를 발매한 것이다. 이쯤에서 발매 속도만 빠른 거 아니야? 앨범 퀄리티가 좋아야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트립이라는 곡이 해당 시기에 탄생했다는 것만 봐도 답 나온다. 그냥 개 미친 허슬러다. 더콰이엇은 릴러가 음악을 내는 것에 꾸준히 지원을 해주며 뿌듯해했고, 릴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앰비션 뮤직으로 영입했다. 힙합계의 허슬러로 엄청난 작업량을 뽐내는 릴러마이즈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느낌으로 다양한 영역의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어느 날에는 새벽 3시에 잠을 깨서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음날 새벽 4시가 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음악들이 발매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두 챙겨 듣기는 힘들다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를 릴러마이즈는 사람들이 자신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한 달 넘게 작업실에 들어가지 않고 음악을 그만둔 적이 있었다. 음악을 그만둔 탓인지 당시에 이상한 증세를 보이곤 했는데, 그만둔 지 15일 차에 갑자기 헬스를 시작했으며 둘, 셋. 아, 잠깐만. 18일 차에는 사쿠란보를 따라주고 32일 차에는 굳이 토일방에서 자면서 음악 좀 꺼달라고 찡찡대기. 어? 음악 좀 꺼줘. 자잖아. 디방 가서 자. 40일 차에는 비건과 틱톡 영상 찍기. 이외에도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다가 43일 차에 결국 다시 음악을 시작했다.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평생 음악만 했으면 좋겠다. 헤어밴드를 정수리까지 차고 다니던 삐약이 시절에 사클에 있던 비트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자신의 쿠르 단톡방에 올려 이거 토일이라는 사람 비트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단톡방에 있던 제이씨 유카가 나 토일이랑 사는데? 라고 말해 릴러마이즈는 곧바로 집을 찾아가서 너가 토일이야? 남는 비트 더 있냐? 라며 무리하게 행동한 게 토일과의 첫 만남이라고 한다. 끝내 그 자리에서 비트를 3-4개 정도 받아낸 릴러마이즈는 녹음을 마치고선 다짜고짜 나 여기서 자도 되냐? 라고 물어봤고, 이에 토일은 웬 또라이가 다 있네 싶었지만 릴러에게 왠지 모를 패기가 느껴져서 거부를 하지 못하고 재우게 된다. 이 다음날 릴러마이즈는 미안한데 오늘도 자도 되냐? 라며 하루를 더 보냈고, 그 다음에도 그냥 오늘도 잔다 라고 선언하며 자연스레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릴러마이즈는 토일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여서 동거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토일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얘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겠다고 하니까 조금 병신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어쩌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려서 지금은 그런 병신이 좋아졌다고 한다. 토일과 공동으로 발매하는 앨범인 토일스토리 시리즈가 있는데, 이 앨범은 둘 다 시간이 남고 여유로울 때 힐링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만드는 앨범이라고 하며, 편하게 만든 앨범치고 퀄리티가 좋고 대중들의 반응이 좋자 현재 토일스토리 3까지 발매하게 되었고, 이미 시리즈 4까지 어느 정도 제작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중에 엉덩이가 큰 그녀가 내 최애곡이다. 랩을 하는 순간마다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릴러마이즈는 언젠가 클래식과 힙합이 섞인 앨범을 발매하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앨범이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해당 앨범 수록곡인 트립은 떼창이 불릴 정도로 큰 히트를 쳤으며 아직까지도 릴러마이즈의 대표곡으로 남아있다.